요번에는 화면에다가 여기 화면에다가 영상을 조금 작게 띄워 놓을 거예요. 영상을 조그맣게 띄워 놓고 그 주변에 이런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틀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배경 틀을 만들어 주고 얘를 앞정으로 딱 꽂아서 얘가 살랑살랑 화면에서 흔들리는 이런 효과를 줄게요. 배경에다 딱 붙여놓고 이제 꽂아놓고 살랑살랑 돌아가는 그런 효과를 간단하게 한번 줘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다운받으셨던 앞정 파일 있죠? 그거까지 필요하니까 이제 뭐 앞정은 조금 이따가 불러오셔도 되고요. 자, 일단 새로운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N 키 눌러서 새로운 시퀀스. 자, 시퀀스는 DV NTSC 폴더 안에 있는 스탠다드 32kHz 요걸로 작업을 할게요. DV NTSC 안에 있는 스탠다드 32kHz. 자, 시퀀스 이름은 시퀀스 이름은 5일차-2. 시퀀스 이름 5일차-2 적어주시고, 자, 새로 시퀀스를 만들고요. 자, 일단 앞정으로 뭔가 이제 박아서 이제 효과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배경도 좀 그거에 어울리는 배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코르크보드 이미지를 갖다가 그냥 붙여서 썼는데 대충 요런 질감의 느낌도 한번 간단하게 이펙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칼라 매트 한 장이 필요한데요. 자, 뉴 아이템 버튼 누르시고 칼라 매트 선택, 프로젝트 창에서 뉴 아이템 버튼 누르시고 칼라 매트 선택. 자, 사이즈는 그냥 기본 사이즈로 넘어가시고, 자, 색상은 약간 코르크보드의 색상 기본 색깔이 되는 이런 갈색 톤을 지정해 줄게요. 누리끼리한 갈색 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오케이 눌러서 칼라 매트, 뭐 그냥 이름을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코르크 보드라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코르크 보드라는 이 칼라 매트 클립은 비디오 1번 트랙에다 갖다 놔주시고요. 코르크 보드 클립 타임라인 비디오 1번 트랙에다가 얹어 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 2번 트랙에다가 일단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하나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타진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영상을 하나 끼워 놔서 영상이 재생되면서 살랑살랑 흔들리는 동작을 줄 거니까 원하는 동영상, 저는 맨날 썼었던 과자 먹기 산책 1, 2 요 영상들을 쓸 거고요. 과자 먹기 영상을 갖다 써볼게요. 저는 자, 갖다 놓으신 동영상을 클릭하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들어와서 모션 속성을 열고, 동영상 클릭, 이펙트 컨트롤 창 들어와서 모션 속성 열어주시고 스케일 값을 적당하게 낮춰줄게요. 스케일 값을 적당하게. 자, 일단 기본 형태만 간단하게 만들어 놔볼게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코르크보드 이미지 지금 칼라 매트만 갖다 놨지 전혀 질감 같은 게 없죠. 아까 전에 보셨던 요 코르크보드 같은 이런 질감이 없죠. 그 질감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펙트 창 들어오셔서
자, 이펙트 탕 들어와 주시고 자, 그 질감을 만드는 효과 중에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노이즈 앤 그레인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노이즈라는 이펙트가 필요해요. 노이즈 앤 그레인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노이즈 효과. 자, 이걸 찾으셨으면 끌어다가 코르크 보드 클립에다 적용을 해줄게요. 1번 트랙에 있는 코르크 보드 칼라 매트에 노이즈 적용. 자, 노이즈 이펙트에서 어마운트 오브 노이즈라는 값을 쭉 올려주시면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의 이런 자글자글한 질감, 노이즈가 추가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흑백의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흑백의 단색의 노이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아래 보시면 유즈 컬러 노이즈라는 체크 박스가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은 이런 흑백의 노이즈가 생기는데요. 자, 일단 얘는요,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이 코르크보드의 질감으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해 보시면요, 이 배경 질감이 막 이리저리 막 움직여요. 이 노이즈라는 효과 자체에 움직임이 들어 있어요. 이 질감의 움직임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려는 효과가 완전히 이 노이즈 효과로는 작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 자,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겠지만, 이제 배경을 회색으로 해놓고 이 어마운트 오브 노이즈 최대값으로 해주시면은 테레비에서 아무런 신호도 안 나올 때 이런 화면 나오죠. 이런 효과로도 사용을 해가지고 뭐 영상의 앞뒤로 뭐 넣어주신다던가 그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걸 쓸 수 있다는 것만 그냥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쓸 거는 이 노이즈란 이펙트가 아니니까 다시 지워버리시고, 노이즈 효과 이름 클릭해서 다시 지워버리시고요. 이 노이즈 효과 바로 아래 보시면요, 노이즈 HLS라는 이펙트가 있어요. 이펙트 창에 노이즈 앤 그레인 폴더 안에 노이즈 효과 바로 밑에 노이즈 HLS. 자, 노이즈 HLS 효과를 끌어다가 코르크 보드에다 다시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 HLS는 기본적으로 동작이 없기 때문에 얘로 사용해 주시면 가만히 멈춰 있는 질감을 사용해 주실, 질감 배경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라이트니스라는 값을 올려서 이제 질감이 생성되는 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질감의 모습은 제 위에 있는 노이즈 옵션, 유니폼, 스퀘어드, 그레인이라는 이 세 가지 느낌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그레인이라는 옵션을 지정하셨을 때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그레인 사이즈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 알갱이의 이 느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동작이 필요 없지만 혹시 요 노이즈 HLS 효과에서 동작이 필요하다, 그럼 제일 밑에 있는 노이즈 페이지라는 값을 변경을 해서, 자, 지금 이 값을 변경해 주면 얘 막 질감이 자글자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걸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선 0도, 시간 지나서 이 값이 확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이에서 이 질감이 자글자글 움직이는 동작을 없지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요 페이지라는 값이 있어요. 이런 값이 있구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지금 동작은 필요 없으니까 페이지 값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노이즈 페이지 값 쓰실 필요 없고, 라이트니스 그리고 그레인 사이즈 요 정도만 적용해 주셔도 적당한 질감이 나와요. 좀 더 보기 좋고 자연스러운 요 배경 질감은 포토샵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다양한 효과들을 사용해서. 자, 우리 프리미어에서는 이 정도만 만들어 보고요. 자, 지금 위에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보통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폴라로이드 사진 보면요,
사진 틀이 있고 그 안에 사진 틀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그 안에 아닌가? 정사각형 정도로 이제 영상이 잘려져 나가 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각형 형태의 동영상이 필요해요. 근데 이 보통의 우리가 사용하는 영상은 왼쪽 오른쪽이 좀 길쭉하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이제 좀 줄여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스케일 값 조절하는 거 알고 있죠. 이 유니폼 스케일 해제해가지고 윗세 값을 이렇게 낮춰주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은 영상이 찌그러져 버리죠. 보기가 안 좋아요. 찌그러뜨려 버리면. 자, 그래서 요게 아니라 영상의 왼쪽 바깥쪽, 오른쪽 바깥쪽을 그냥 아예 없애 버릴 거예요. 영상을 지원해 버릴 거예요. 영상을 잘라내는 효과 중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는 비디오 이펙트 폴더 안에 트랜스폼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크롭 효과예요. 트랜스폼 폴더 안에 있는 크롭이라는 효과 끌고 와서 2번 트랙에 있는 동영상에 비디오 2번 트랙에 있는 동영상에 적용. 크롭 효과 끌고 와서 적용해 주시고, 자, 크롭 효과 안에 있는 수치값들을 보시면요, 레프트, 탑, 라이트, 보텀이라는 값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레프트의 값을 올려주면요, 영상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려내져요. 잘려 나가죠. 왼쪽에서부터 영상이 잘려 나가고, 탑은 위에서부터 영상을 잘라내고, 오른쪽에서부터 잘라내고, 바닥에서부터 잘라내고, 네 방향에서 원하는 만큼 영상을 잘라내실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적용하시려면은 크롭 이펙트 앞에 보니까 요 네모난 사각형 보이죠? 얘 이펙트 이름을 클릭해 놓으면은 화면에 프로그램 모니터 안에서 내가 뭔가 옵션들을 수정해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기죠. 자, 얘 왼쪽 끝에 있는 부분 잡아당기고 오른쪽 끝에 있는 네모난 박스 잡아당겨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되겠죠. 크롭 이펙트에서 왼쪽에서 잘라내고 오른쪽에서 잘라내고 적당한 사이즈로. 양쪽 동시에 하는 건 아닌가요? 네, 안 돼요. 네, 크롭에서는 안 돼요. 똑같이 해주시려면은 한쪽 값을 조절해 놓으시고 다른 쪽 값도 똑같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프리미어에서는. 자, 적당한 사이즈로 영상을 잘라내셨으면은 지금 이 영상의 외부 테두리가 필요하죠. 그 폴라로이드 테두리, 폴라로이드 틀, 하얀색의 이런 틀이 필요한데 이런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가 따로 없어요. 여기다가는 그냥 흰색의 칼라매트를 밑에다 그냥 깔아놓을 거예요. 흰색 칼라매트를 요만한 사이즈로 바꿔서 밑에다 깔아놓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동영상은 한 트랙 위로 올려주셔야지 밑에 공간이 남겠죠. 이 동영상 2번 트랙에 있는 동영상을 3번 트랙으로 옮겨주시고 2번 트랙에 있는 영상을 3번 트랙으로 옮겨주시고 프로젝트 창에서 뉴 아이템 버튼 칼라 매트 선택해서 흰색의 칼라 매트를 한 장 만들게요. 프로젝트 창에서 뉴 아이템 버튼 칼라 매트 선택 사이즈 넘어가고 흰색 지정해주고 이름에다가 뭐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자, 뭐 흰색, 뭐 하얀색, 뭐 화이트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알아보기 쉽겠죠. 만드신 하얀색 칼라 매트는 비디오 2번 트랙에 배치. 자, 비디오 2번 트랙에 배치해 놓으신 요 칼라 매트를 선택해서 자, 모션 속성 들어와서 스케일, 유니폼 스케일에 체크박스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유니폼 스케일을 체크박스 해제해 주시고 자, 하이트 값 그리고 위스 값 따로 조절해서 자, 적당한 사이즈로 맞춰 놓고 자, 포지션 값도 적당한 위치로 바꿔줘서 적당한 크기의 요 폴라로이드 테두리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위스 값과 하이트 값 따로 조절하시고 이 동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칼라 매트 위치를 조금씩 바꿔서 네, 테두리가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지금 칼라 매트를 이용해서 폴라로이드 배경 테두리를 만들어줬는데 이 테두리의 모서리가 너무 뾰족한 게 보기가 싫어요. 얘를 약간 둥글둥글하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쉬운 거는 요만큼의 크기의 포토샵 이미지를 만들어 오는 거죠. 모서리 둥글하게 깎여 있는. 네. 그리고 심지어 이펙트 중에 얘를 동그랗게 깎아줄 수 있는 효과는 없어요. 그냥 다른 효과들을 좀 수정해가지고 얘를 동그랗게 잘라주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막 자유롭게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펙트는 없어요. 네, 여기서는 요 다른 이펙트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스타일라이즈 폴더 안에 있는 라픈 엣지라는 효과를 적용해 줄게요. 요 하얀색 칼라 매트, 비디오 2번 트랙에 있는 칼라 매트에다가 라픈 엣지라는 효과를 적용해 줄게요. 자, 이펙트 창에서 스타일라이즈 폴더 열고 그리고 라픈 엣지라는 효과 끌고 와서 2번 트랙에 있는 하얀색의 칼라 매트에 적용. 자, 적용해 주시고 나서 이 칼라 매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 외곽선 테두리 부분이 약간 우글우글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라픈 엣지 효과 껐다 켰다 막 비교를 해보시면요, 외곽선 테두리 부분이 약간 모양 바뀌어 있고요, 약간 우글우글 거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짝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라픈 엣지 효과에서 보더의 값을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보더 값, 라픈 엣지 효과의 보더라는 값을 좀 더 올려주시면은 바깥쪽에서부터 이미지가 이렇게 깎여 나가죠. 그리고 지글지글 거리는 이런 자글자글한 질감의 모습이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라픈 엣지는 이름처럼 이 경계면 테두리를 거치는 모습으로 표현해주는 이펙트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에 찢겨 나간 모습, 이제 종이로 이제 쭉 찢어내 버린 모습을 표현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불에 태워져서 남아 있는 그런 겉에 질감을 표현해 준다던가 할 때 쓰는 효과인데요. 자, 지금은 얘를 적용해 놓고, 자, 바로 아래 보니까 엣지 샤프니스라는 값이 있죠. 엣지 샤프니스 값, 보더 값 바로 아래 엣지 샤프니스 값을 쭉 올려주세요. 최대값으로. 얘 최대값이 10인데 끝까지 올려줄게요. 자, 테두리 부분이 훨씬 더 날카로워졌죠. 자, 반대로 이 엣지 샤프니스 값을 낮춰주시면요, 이 주변부에 페더가 들어간 것처럼 부드러운 테두리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샤프니스 값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 주변부가 부드럽게 처리된 이런 테두리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최대값으로 올려 놓으시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프랙탈 인플루언스라는 값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그 자글자글했던 질감이 사라져요. 자, 그리고 나서 보더의 값을 원하는 수치로 조절해 주시면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원 모습으로 많이 깎여 나가게 되죠. 그래서 모서리만 살짝 부드럽게 깎여 나가도록 이펙트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값은 딱 3개 바꾼 거예요. 엣지 샤프니스는 최대값, 프랙탈 인플루언스는 0, 그리고 보더의 값은 화면을 보고 내가 원하는 둥글기가 되는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펙트를 써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었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긴 하죠. 우리 자막을 만들 때 사각형 도형 툴로 이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겠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형 툴을 사용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막 툴을 이용해서. 그냥 요걸 보시고 여기에 맞게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시고 모서리에 둥글기 옵션 좀 수정해 주시고, 네, 그것만 해주시면은 끝나겠지만 지금은 이펙트를 써보는 시간이니까 이펙트를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라프넷지라는 효과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게, 일단 타임라인을 보시면 보통 동영상이 훨씬 더 길죠. 지금 이 클립들은 짧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서 얘네들 칼라보드의 기본 길이인 5초가 끝나고 나면은 동영상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얘네들을 길이를 맞춰 주셔야겠죠. 칼라 매트 2장을 쭉 늘려서 동영상의 길이에 맞춰 놔주시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밑에 있는 2장의 칼라 매트도 같이 존재하도록 시간 길이 맞춰 주시고, 자, 이제 앞정을 갖다 놔서 꽂아 놓고 빙글빙글 돌려줄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자, 앞정을 여기 꽂아 놓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돌린다는 거는 이 동영상과 이 칼라 매트의 앵커 포인트가 이 앞정의 핀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앵커 포인트가 위치해 있어야지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이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동작을 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얘 로테이션 값을 주시면 중앙을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린 동작이 만들어져 버리겠죠. 엉뚱한 동작이. 자, 그러니까 앵커 포인트를 위쪽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프리미어에서는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클립을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앵커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앵커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꼭 모션이라는 이름을 클릭을 해줘야지만 보여지죠. 자, 그런데 얘 앵커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칼라 매트에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칼라 매트의 위쪽에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매달려 있도록. 자, 요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동영상의 앵커 포인트 값 이렇게 수정했어요. 동영상 앵커 포인트 값. 자, 근데 얘를 여기다 맞춰놔야 되긴 하는데 지금 칼라 매트에서 앵커 포인트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위치가 완벽하게 일치해야지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동작을 줄 수가 있겠죠. 똑같은 모습으로 이동되도록. 자, 여기서 제가 그냥 임시로 각도 값을 한번 줘볼게요. 자, 지금 원래 이 모양이었는데 동영상에서 각도 값을 뭐 예를 들어 30도를 줬어요. 칼라 매트도 30도 정도 돌아야 되겠죠. 자, 아까랑 모양이 달라졌죠. 테두리 아까 전에 정중앙에 비슷비슷하게 모양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전에는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돌아갔을 때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는 넓어지고 그런 차이가 생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앵커 포인트 두 개를 동시에 정확한 위치로 똑같이 맞춰 놓는 거예요. 자, 근데 프리미어에서 그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수치값을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입력해가지고 작업을 해줄 수도 있지만 되게 힘들어요. 귀찮은 작업이고요. 이 수치값의 계산을 막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해볼 건데요. 자, 이 동영상과 그러니까 3번 트랙과 2번 트랙에 있는 두 개의 클립을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2번, 3번에 있는 두 개의 클립을 동시에 선택. 그러니까 동영상과 그 아래에 있는 하얀색의 칼라 매트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선택되어 있는 클립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되어 있는 클립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딸까? 자, 메뉴 중에 중간에서 조금 위에 있는 네스트라는 버튼, 네스트라는 메뉴 선택을 해줄게요. 네스트 선택. 자, 해주시면 두 개가 하나로 묶였어요. 이 두 개의 클립이 하나의 독립된 시퀀스로 변형이 됐어요. 자, 이제 얘는 네스티드 시퀀스를 선택해서 모션 속성을 이용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동하고 위치를 바꿔주고 크기를 변경하고 또 그리고 각도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되셨죠? 네스트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네스티드 시퀀스를 선택하시고요. 네스티드 시퀀스를 타임라인 창에서 클릭을 해두시고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들어오셔서 모션 속성 안에 있는 앵커 포인트의 Y축 값을 조절해서 앵커 포인트를 위에다 매달아 놓을 건데,
모션이란 이름을 클릭해놔야지 앵커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모션이란 이름을 클릭해서 이 클립의 앵커 포인트가 눈에 보이도록 해주시고, 앵커 포인트의 Y축 값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미지 클립의 위쪽 중앙에 요 네스티드 시퀀스의 위쪽 중앙쯤에 앵커 포인트가 와 있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되셨나요? 자, 앵커 포인트 위에 중앙에다 잘 맞춰 놓으시고요. 자, 이제 앞정을 꽂아주고 이제 돌려주면 되는데, 그 전에 약간 심심한 게, 자, 이 영상 폴라로이드 틀이 지금 배경, 코르크보드 만들어준 배경하고 너무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죠. 그쵸? 약간 얘가 배경하고 약간 공간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짝 떨어져 있는 느낌. 자, 그 효과를 어딨지? 예, 퍼스펙티브라는 폴더, 퍼스펙티브 폴더 안에 있는 드롭 섀도우라는 이펙트를 적용해서 약간의 공간감이 생성되도록, 그림자를 만들어서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 드롭 섀도우는 네스티드 시퀀스에다 적용해 주시면 돼요. 드롭 섀도우 효과 끌고 와서 네스티드 시퀀스에 적용. 오른쪽 밑으로 살짝의 그림자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드롭 섀도우 효과. 자, 드롭 섀도우 이펙트에서 디스턴스 값을 이용해서 배경과 요 이미지 사이의 거리의 느낌, 그림자의 거리를 조절해 주니까 배경에서부터 얼마나 띄어 있는지 그 느낌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소프트니스 값을 이용해서 주변부 약간 부드럽게 퍼지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오퍼시티 값을 이용해서 적당한 밝기로 디렉션 값을 조절해서 그림자의 각도, 자,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되셨으면 이제 앞정을 꽂아볼게요. 자, 프로젝트 창에서 아까 전에 우리 다운받았던 앞정 이미지를 제일 위에 트랙에다 얹어 놓으시고, 앞정 이미지 제일 위에 트랙에다 갖다 놓으시고, 앞정 이미지도 최초 길이 5초 길이인 상태니까 얘 쫙 잡아 늘려서 아래에 있는 다른 클립들과 길이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클립의 길이 쭉 늘려서 아래에 있는 클립들과 길이 맞춰주시고, 앞쪽 이미지가 어딨죠? 앞정 이미지 혹시 아까 전에 다운 안 받으셨어요? 아, 네, 받으신 거 불러오셔야죠. 네. 자, 네, 다운 받으셨죠? 네네. 네, 불러오셨으면은 얘 끌고 와서 그냥 3번 제일 위에다가, 네, 제일 위에다가 얹어주셔야죠. 자, 불러왔더니 앞쪽이 너무 크죠. 그래서 모션 속성 들어서 스케일 값을 적당하게 줄여 놓을게요. 원하는 적당한 사이즈로 스케일 변경.
자, 여기서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앞정이 요 이미지의 위쪽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 폴라로이드 사진 틀 여기서 앵커 포인트를 어디다 만들어놨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쵸? 얘가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앞정의 이미지를 먼저 옮겨주면요, 그 앵커 포인트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앞정의 핀 끝이 여기 있고요, 여기 약간 옆에 있죠. 앵커 포인트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그쵸? 자, 요걸 똑같이 정확하게 맞춰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 폴라로이드 사진 위에다가 앞정을 이동해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앞정을 먼저 원하는 위치를 갖다 놓고 앞정의 핀 끝에다가 이 폴라로이드 사진 틀을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맞춰줄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앞정의 위치를 먼저 원하는 위치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 사진, 그러니까 네스티드 시퀀스 선택해서 모션이란 이름을 클릭해 놓고 화면에 보이는 앵커 포인트를 요 핀 끝에 딱 맞춰주시면 돼요. 앞정을 먼저 이동,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에서 앵커 포인트가 보이도록 모션 이름을 클릭해 놓고 화면에서 잡아서 드래그해서 앞쪽에 핀 끝에 앵커 포인트 딱 맞아 떨어지도록 배치. 되셨나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동작 정도만 주시면 되겠죠. 자, 네스티드 시퀀스에서 이제 동작을 줘야 되니까 키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스탑워치를 켜주고 타임바 0초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네스티드 시퀀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타임바는 0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모션 속성을 열어서 자, 로테이션 값 마이너스 15도 해줄게요. 플러스 15도로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처음에는 전 요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15도만큼 돌아가 있게 만들어주고, 타임바 0초인 거 다시 눈으로 확인하시고 스탑워치 켜줄게요. 로테이션, 이제 각도에 동작을 줘야 되니까 로테이션에 스탑워치를 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시간 1초로 이동해서 타임코드 1점 엔터, 로테이션 값을 15도로 해줄게요. 앞에서는 마이너스 15도, 여기서는 15도. 자, 이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귀찮아요, 그쵸? 지금 보니까, 자, 0도에서는 마이너스 15도, 1초에서는 15도로 해서 요만큼 빙글 돌아가는 동작이 됐죠. 자, 근데 얘를 이제 다시 2초로 가서 마이너스 15도, 3초로 가서 15도, 4초로 가서 마이너스 15도, 5초로 가서 15도. 좀 귀찮잖아요. 좀 쉽게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앞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5도, 그리고 뒤에 있는 1초에 있는 값이 15도였으면은, 자, 2초에 있는 값은 다시 마이너스 15도가 돼야 되는데, 결국 앞에 있는 요 값이랑 똑같죠. 그리고 1초, 2초, 3초에 있을 요 키프레임의 값은 15도로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키프레임들을 카피해서, 얘네들을 카피해서 붙여넣고 또 붙여넣고 또 붙여넣고 요 작업을 반복해주면 되는 거죠.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2초로 가서 키프레임 붙여넣고, 자, 4초로 가서 전체 다 선택해서 카피해서 붙여넣고, 자, 8초로 가서 전체 다 선택해서 카피해서 붙여넣고, 자, 16초로 가서 마지막에 한번 붙여넣고.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조금 빠르게 만들어줬는데요. 재생해보면은 되게 동작이 이상해요. 그쵸?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지금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전에 요거 하나만 해줄게요. 우리 어제 했던 is out, is in 기능 기억하시죠? 동작을 부드럽게 출발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도착하게 해주는 거. 앞에 있는 키프레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is out.
앞에 있는 0초 위치에 있는 키프레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is out 걸어주시고요. 1초 위치에 있는 키프레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is in 선택해 줄게요. 앞에 거는 is out, 뒤에 키프레임은 is in. 자, is out과 is in을 걸어주셨으면요, 두 개의 키프레임을 이렇게 블럭을 씌워서 노란색으로 선택이 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C로 카피, 두 개의 키프레임 블럭을 씌워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C로 카피. 자, 시간 이동하고 2초로 이동해서 붙여넣어 줄 건데요, 우리가 보통은 타임 코드를 여기다 갖다 쓰죠. 타임 라인에 있는 타임 코드를 입력하고 2초로 입력해서 붙여넣으려고 컨트롤 V를 아무리 눌러도 붙여넣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타임 코드를 타임 라인 창에서 입력을 해주시면요, 자, 우리가 지금 키프레임을 복사하고 붙여넣는 동작은 요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창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 타임 코드를 클릭한 순간 창이 이 타임 라인 창이 선택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타임 코드를 입력하실 때는요, 이펙트 컨트롤 창 왼쪽 밑에 있는 요 조그만 타임 코드를 입력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여기서 2초를 갔으면은 자, 컨트롤 V키로 바로 붙여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초로 가서 전체 키프레임 카피, 붙여넣기. 그 다음에는 8초로 가서 전체 키프레임 카피, 붙여넣기. 그러니까 항상 제일 마지막 키프레임보다 1초 더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초 간격이니까 마지막에 16초로 가서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사진 틀이 살랑살랑 앞쪽에 꽂혀 있고 흔들리는 이런 동작을 줬어요. 그리고 is in, is out 기능까지 적용했기 때문에 살랑살랑 흔들릴 때 동작이 굉장히 부드럽죠. 자, 여기다 마무리를 지으셔도 되지만, 우리가 폴라로이드 뭐 사진 찍으면은 막 여기다 메모 같은 거 해놓죠. 뭐 어디서 찍었네, 뭐 날짜 며칠이네, 막 그런 거 메모 막 해놓죠. 자, 그 메모를 지금 현재 컴포지션에서 현재 시퀀스에서 써주시면요, 얘도 또 그 뭐죠, 앵커 포인트 똑같이 맞춰줘서 똑같은 동작을 한 번 더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폴라로이드 사진의 내용을 뭔가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요, 타임라인에 있는 네스티드 시퀀스,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이 시퀀스 안쪽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가 이 커다란 시퀀스 5일차-2라는 시퀀스 안에 요 네스티드 시퀀스라는 게 여기 안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네스티드 시퀀스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 네스트 할 때 두 개 선택했던 동영상과 칼라매트 한 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자막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자막은 컨트롤 T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자, 뭐라고 쓸까요? 자, 자막 만드신 거 제일 위에 트랙에 비디오 4번 트랙에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막을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자, 자막을 또 하나 더 만들어서 뭐 트랜지션 같은 거 자막에다가 트랜지션 같은 것도 걸어주고 이렇게 좀 꾸며주셔서 처음엔 자막이 없다가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자막과 자막이 이렇게 전환되면서 폴라로이드 사진이 살랑살랑 흔들리다가 내용이 바뀌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래 시퀀스로 돌아와 보시면은 살랑살랑 흔들리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자막의 모습대로 나타나고 또 자막이 또 트랜지션으로 다른 자막 내용으로 바뀌고. 자막을 어떤 더 넣어주셨죠? 네스티드 시퀀스 아까 전에 따닥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셨잖아요. 네, 거기 제일 위에 트랙에다 깔아 놓으시면 돼요. 비디오 4번 트랙에다. 그러니까 요 시퀀스 열어 놓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자막 만드실 때 위에 요거 켜 놓으시는 게 위치 잡기가 편하겠죠. 네, 만들어 주시고 깔아 주시고. 혹시 잡아놓으면은 따라가요? 그럼요. 네스티드 시퀀스 안에다가 만들어 주시면요. 네, 지금 요 폴라로이드 사진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여기 시퀀스 안에 들어 있잖아요. 네스티드 시퀀스. 네, 그래서 원래 있던 시퀀스 514-2로 돌아와 보시면은 반영된 상태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막과 같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결과물이 만들어져 있죠. 자, 다 되셨죠? 네, 이거 연습해 보시는 건 좀 이따가 이제 좀 이따가 쉬는 시간 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할 시간 드릴 거예요. 우리 어제 만드시던 영상에다가 뭐 오늘 배웠던 효과들 덧입히셔도 되고요. 오늘 했던 거 그냥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뭐 혹시 궁금하신 효과가 있으면은 네, 질문해 주세요. 영상이 이미 설정이 다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그 어떤 영상은 내가 그 명암을 다 조정해 놨잖아요. 다른 영상에도 동일하게 명암을 내가 설정 아까 그 명암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펙트를. 네, 동일하게 네네. 주어지거나 네. 아니면 그렇게 할 때 아, 네. 아니면 하나 조정해 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쵸, 그쵸, 그쵸. 동일한 효과를 조정할 때 하는데 네. 그거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과자 먹기 동영상 있고요. 그 옆에 산책 1, 2까지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컬러 커렉션 폴더 안에서 패스트 컬러 커렉터를 적용해서 그냥 지금은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알면 되니까 그냥 색깔을 그냥 이렇게 강제로 바꿔볼게요. 눈에 잘 띄게. 자, 이 효과를 얘랑 얘한테 똑같이 주고 싶으시면은 첫 번째 방법은 얘가 가진 효과를 카피해서 효과 이름을 클릭하고 컨트롤 C로 카피해서 다른 클립들을 선택해서 붙여 넣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저 선택하고 컨트롤 V 누르면 바로 적용이 돼요. 그쵸. 여기서 얘네들 클립 안에다가 얘를 붙여 넣었으니까 여기에도 이 패스트 컬러 커렉터 효과 바뀐 상태로 적용돼 있고 얘도 요거 똑같이 적용돼 있어요.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전에 설명드렸던 자, 요거를 설명을 제가 빼먹었네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게 CS6 버전부터 추가가 돼가지고요. 그 전 버전 쓰시는 분들은 요게 없을 거예요. 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애를 만들어서 그냥 사이즈는 OK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고 얘를 위에다 깔아주시고 얘한테 색상 보정의 효과를 주시면요. 자, 얘한테 색상 보정 되어 있죠. 자, 필요한 만큼 그냥 쭉 잡아 늘려주시면 돼요. 얘도 돼 있고 얘도 돼 있고 얘도 돼 있고.
자, 근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자, 뭐 포토샵에서 많이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얘를 조금 작게 해놓고 영상을 여기다 갖다 놓고요. 다른 영상을 하나 더 갖다가 작게 해서 얘는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를 요렇게 해놓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클립 사이에 위아래 클립 사이에 지금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들어있죠. 자, 보면은 얘만 지금 색상이 보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자기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트랙에 있는 레이어들한테 지금 얘가 가진 효과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도 적용하고 싶고 얘도 적용하고 싶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가장 위에 배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도 적용, 얘한테도 적용이 돼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래요. 뭐 지금 당장 궁금한 게 없으시면 네, 그 아까 이지 할때 네네네. 그 속도 조절하는 게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 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냥 디폴트가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도 이렇게 약간 일정 수치로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 돼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설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예, 가능하죠. 근데 그래요. 요건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요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많이 써보게 될 거고요. 사실 프리미어에서 요거를 수정하시는 것까지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되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요런 동작을 뭔가 만들고 하는 툴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어는 네, 그걸 이제 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주시기가 되게 힘든데 대충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동작을 줬어요. 얘가 왼쪽 위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밑으로 도착하는 동작. 자, 이즈인과 이즈아웃은 기본 설정된 값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커스텀하기는 힘들고요. 자, 제가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조절해 볼게요. 네, 일단 그래프의 모양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 지금 앞에 보시면 벨로시티라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포지션 값을 키프레임을 주시고 나면 앞에 삼각형 버튼이 생기는데 얘를 열어보시면은 얘 벨로시티라는 값의 그래프예요. 벨로시티 속도 값이죠. 속도 값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 지금 제일 밑에 0이라는 값이고요. 자, 그리고 얘 제일 위에 237.7. 그러니까 1초당 237.7이라는 픽셀을 움직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의 시속처럼 초당 237.7이라는 픽셀을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근데 속도의 변화를 보시면요, 0으로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확 속도가 늘어나고 늘어난 속도를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속도가 움직임이 끝나면은 속도가 다시 0이 돼버리죠.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런 되게 딱딱한 움직임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 그래프를 열어 놓으셨으면은 요 키프레임을 한번 딸깍 눌러 보시면요, 아래쪽에 네모난 박스랑 옆에 동그란 포인트가 하나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이렇게 동그란 포인트 옆에 매달려 있을 때 얘를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요, 그래프 모양이 변하죠.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면요, 가속을 되게 오랫동안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0이란 속도로 되게 느리게 출발하다가 여기서 갑작스럽게 속도가 확 올라가고 마지막에 딱 도착하고 끝나요. 이거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네, 이런 느낌. 자, 혹은 그래프를 자, 요렇게 해놓고 얘를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네, 처음에 느린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가속을 받아서 확 이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속도가 확 줄어들고 속도가 줄어들면서 감속하면서 마지막 위치에 달라붙는 이런 느낌.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작업하기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포인트도 잡기가 힘들고요. 이거 한번 그냥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또 자, 근데 포지션과 이제 스케일이나 로테이션 값을 사용하실 때는 이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달라요.
자, 스케일을 제가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는 스케일 값이 0에서 스케일이 0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커지는 동작이에요. 자, 다시 동작 보면은 이런 동작, 이렇게 커지는 동작이에요. 쓱 커지는 동작인데 스케일 값을 열어보시면요,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아까 전처럼 벨로시티 그래프, 속도 값에 대한 그래프고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밸류 그래프, 얘 값이 변화되고 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앞에서는 값이 0이었고요. 제일 처음에 값이 0인 상태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속도로 값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42라는 크기까지 올라갔죠. 42라는 위치예요. 얘가 여기 정확하게 값이 눈으로 안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 스케일 값이나 로테이션 값을 조절하실 때는 일단 벨로시티 그래프에 보시면은 키프레임을 눌러 놓으셨을 때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포인트, 아까 전과 같은 얘가 보이죠. 얘를 잠깐 잡아 끄시면은 위쪽에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펜선에서 핸들이라고 부르는 애죠. 핸들이 튀어나와요. 이 핸들을 잡아서 예를 들면 전 이렇게 조절해 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 거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많이 했다. 그쵸, 얘가 처음에는 천천히 속도가 아주 크기가 커지다가 나중에 확 커졌다가, 그러니까 원래 크기인 마지막 도착하는 크기인 요 42라는 값을 넘어섰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이런 느낌으로. 네. 로테이션 값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이제 포지션 값은 이 두 개가, 그러니까 x축과 y축이 동시에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이제 밸류 그래프라는 수치 값으로 변경되는 그래프를 쓸 수가 없어요. 쓰기가 힘들어요. x축과 y축과 따로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의 그래프로 두 개 값을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포지션 값에서는 벨로시티 그래프로 보통은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스케일이나 로테이션은 그런 밸류 그래프, 그러니까 얘 값이 점점 변화되는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사용이 FTP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네, 훨씬 더 다양하게 이제 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옵션도 다양하게 주실 수도 있고 조정하기도 쉽고요. 그냥 알아두시면 물론 좋겠죠. 간단한 동작 정도는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조금만 해주시는 것만 해도 느낌이 확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 할 수 있구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